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집값 불안에 발목 잡히나 13번 연속 동결 전망.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일단 동결될 전망이 큰가 봐요? 네, 내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금리를 결정할 텐데 동결이 유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연 3.5%로 금리를 묶기 시작한 건 지난해 2월부터인데요. 예. 내일 또 동결하면 벌써 13번째입니다. 네. 이번에 동결하면 13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결의 이유는 물가에 있을까요? 예, 동결 전망의 전문가들 이견은 거의 없거든요. 예, 예. 이 그동안 동결 행진을 이끈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불안이었습니다. 예. 앞서 살펴본 대로 넉 달째 2%대 물가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물가 부담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예. 물론 하느니 목표로 한 2%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지금은 물가 불안보다 더 큰 변수가 생겼죠. 예, 예. 어떤 부동산? 맞습니다. 네. 이 집값 불안이 너무 큰 건데요. 예.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급증한 건데요.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한번 예, 보실까요? 올해 1분기보다 덩치를 키우면서 2분기에만 16조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빚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겁니다. 예. 2분기 가계빚은 1,900조 원 가까이 몸집을 불렸는데요. 1분기 말보다 무려 13조 원 넘게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문제는 2분기 이후인 7월부터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고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4년 만에 8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예. 이를 반영하듯 가계대출은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집값과 가계빚 불안 탓에 금리를 동결한다는 건데 만약에 동결 안 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동결을 안 한다라는 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예. 의미인데요. 금리 인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예. 일단 여유 자금이 있는데 금리가 낮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맡기실 건가요? 다른 곳에 투자하겠죠? 그렇죠. 예.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된다는 거. 달리 말하면 유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 이 돈을 가만히 두진 않을 테고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투자 자금을 굴리게 되겠죠. 집값이 더 오르겠네요. 네,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동산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당장 없는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출자가 이자 부담이 줄잖아요. 없죠. 네,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빚내는 문턱이 낮아지니까 예. 다들 이제 빚을 내려고 하겠죠. 결국 또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우려하고 있는데 지난달 이런 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5월 말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금리를 인하해서 이 집값 오름세에 기름을 붓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게 될 걸로 보이거든요. 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이 한도도 죄는 등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지켜보고 인하 카드를 꺼내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인하 카드를 언제 꺼내들지가 궁금한데 9월 이후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인하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실제로 인하한다면 우리도 그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고 물가도 크게 튀지 않는다면 이르면 10월에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10월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